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이제 토론토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. 이민 온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노스역 에리아는 굉장히 그 안전한 곳으로 어, 뭐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. 어,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제 도둑을 맞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뭐 안전에 대해서 항상 그 위협을 느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. 제 추측으로는 최근 2, 3년, 3, 4년 사이에 굉장히 그 이렇게 그 범죄율이 많이 증가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드라이브웨이에 차를 세워놨는데 그 물론 뭐 문이 다 잠겨 있고 다 그런 상황이죠. 그런데 이 도둑놈이 그 자기 집처럼 저희 집 그 드라이브웨이에 들어와 가지고 차를 훔쳐갔습니다. 제가 좀 이따가 그 실제 그 녹화된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. 와서 아주 편안하게 그 렉사스 RX 350 2017년도형입니다. 그 차 문을 컴퓨터로, 과거의 도둑들은 이제 뭐 문을 따거나 그렇게 해서 또 열쇠 그 들어가는 밑을 이렇게 뜯거나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합선을 시켰는데 아주 그냥 컴퓨터로 쫙쫙쫙 열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훔쳐갔습니다. 아침에 조금 이따 이제 영상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.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는데 차가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누가 타고 나갔나 싶어서 물어봐도 아무도 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감시 카메라를 돌려보니까 어떤 약간 뚱뚱한 사람이 차 옆에 접근하더니만 아주 자기 차처럼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일어나자 이제 그 경찰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보험회사에 연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경찰서에 연락을 하고 이제 이런 비디오 후티지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게 경찰서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차 도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주변의 친구들한테 했더니만 자기 집에서는 드라이브웨이에,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, 레카차를 끌고 와서 잠겨진 차를 끌고 간 적도 있었답니다.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연락을 하고 그날 당일날 오후 한 3시쯤 됐을 때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필폴리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. 미시사가라고 여기서 한 4, 50분 거리 떨어진 곳에서 제 차를 발견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가보니까 이 도둑놈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. 그래서 차가 이렇게 찌그러졌는데 이 차를 버리고 간 겁니다. 그런데 제 차 키를 2세트를 다 들고 갔는데 아무런 키도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. 문도 열리지도 않고 완전히 남의 차 여는 듯, 남의 차처럼 리모컨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고 일단 그날 경찰에서 이제 그 차를 경찰서로 가져가서 뭐 온 차에다가 이제 그 지문 채취를 한다고 이렇게
그 검정칠을 해놨더라고요. 검정 숟가루 같은 걸 뿌려놨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며칠 뒤에 차를 받았는데요. 제가 이런 얘기를 주위 사람한테 했더니만 자기는 더한 일을 겪었답니다. 우리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하는 얘기인데요. 자기가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차에서 안 내리고 그 차에서 셀폰을 보고 있었답니다. 그런데 도둑놈이 자기 집 문을 부시고 들어가려고 발로 차고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.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어저께는 이 이스트 사이드 오브 토론토에서 그 람보기니를 타고 가는 사람의 차를 세워가지고 그 총을 쏘고 그 차를 뺏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요즘 그 도둑놈들이 아주 대담하게 차를 뒤에서 받고 그 주인이 내리면은 차를 강탈해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저스틴 트루도 수상이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봅니다.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이 영상 끝부분에다가 저희 집 들어온 도둑들의 모습들을 올릴 테니까 보시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진짜 뭐 요즘 이런 그 다운타운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면요. 이렇게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이 보석 목걸이 같은 걸 해가지고 지나가면요. 누군가가 뛰어와서 목걸이를 확 잡아채가지고 도망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은 뭐 전혀 잡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란 케이스가 두 건이 더 있습니다. 캐나다에 살면서 한국과 다른 점으로 깜짝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첫째로는 이제 이것도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. 우연하게 이제 연휴 근처, 여기는 이제 보통 연휴가 금, 토, 일이 되거나 혹은 토, 일, 월 이렇게 공휴일이 들어와요. 중간에 한국처럼 공휴일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. 그런데 연휴에 우연하게 제 은행 어카운트를 보니까 3,200불짜리 체크가 들어와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다 물어봤죠. 물어보니까 전혀 체크를 발행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,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제 거래한 TD뱅크는 토요일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요. 가서 이제 그걸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제가 제 체크를 그림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사인도 안 맞게 해가지고 그렇게 체크를 넣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게 아니다. 너 봐라. 내 사인이 아니지 않느냐. 라고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걸 돌려주더라고요. 그 금액을 다시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도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이 그 돈을 훔쳐서 자기 계좌에 넣었을 텐데, 그 돈이 들어간 곳을 추적해 보면 분명히 나올 텐데, 그걸 안 잡고 있는지 못 잡는지 안 잡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은 참 제가 그 일 이후에 또 얼마 기간이 지났는데 또 연휴 금요일이었어요. 그래서 여기 보통 이제 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런 연휴 기간이 끼어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은행 계좌를 봤더니만 또 모르는 체크가 2,400불짜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은행에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런 식이 일어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더니만 은행에서 하는 말이 반응이 너 계좌번호를 바꿔라.
라는 반응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거를 계좌번호를 함부로 다른 계좌로 바꾸기가 곤란했던 게 그 계좌에서 이제 비즈니스 어카운트였기 때문에 체크를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해뒀어요.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프린트할 수 있는 체크를. 그래서 한 500장 정도 됐는데 그거 꽤 돈을 많이 주고 했거든요. 그거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. 체크 이제 어카운트를 바꾸면은. 그래서 안 바꾸고 다시 이제 있었는데 또 얼마 뒤에 또 한 번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.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만 이번엔 은행에서 너 이번이 마지막이다. 다음번에 또 이런 일로 오면은 이 돈을 환불을 안 해주겠다.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그 계좌를 폐쇄하고 다른 계좌를 열었는 적도 있었고요. 또 너무나 이 황당한 경우는요. 제가 여기 이제 중고 사이트가 있습니다. 중고 물건 거래하는 KGG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삼성 휴대폰이 새로 나온 것이 이제 그 제가 삼성에 가서 사는 것보다 한 50불 정도 싸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. 50불에서 70불 정도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죠.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해서 뭐 왜 파느냐, 가격은 얼마까지 되느냐, 영수증 있느냐 다 물어봤죠. 왜 파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 썼는데 아이폰을 살라고 삼성이 안 맞아서 아이폰을 살라고 한다. 그렇게 해서 뭐 전화번호 알겠다, 뭐 확실한 이유 있겠다, 거짓말 같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만나자, 영수증도 갖고 나와라, 그 다음에 물건하고 본체 다 갖고 나와라.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 만났죠. 그 비디오 녹화가 되고 있는. 그런데 스타벅스에 만나서 이제 셀폰을 켜보니까 셀폰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. 새 것이, 새 셀폰이. 그래서 이제 제가 걸어보지는 않았죠. 왜냐하면은 심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제 거에서 빼서 끼우기가 좀 그래서 그냥 전원이 들어오는 걸 보고 설마 가짜겠느냐 하고 생각해서 그거를 현찰을 주고 샀습니다. 그리고 걔하고 계속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고 문자 메시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설마 이게 도둑놈일까 싶었죠. 그런데 들어와서 집에 와서 심카드를 바꿔서 해보니까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전혀 안 되는 복제품이었습니다. 지금도 제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. 가지고 있는데 정말 실물하고 똑같이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것도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. 그런데 역시나 신고한 지 뭐 몇 년이 지나도록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. 근데 참 제가 여기 와서 이 토론토 경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편견인지 모르지만은 진짜 여기 뉴스를 보면은요. 버스에서 뭐 지하철에서 이 조그만 약간 정신 이상자가 그 연필 깎는 칼 같은 걸로 이렇게 주위 사람을 잡고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가오면은 찌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휘둘고 있었는데 경찰 6명이 포위를 해서 칼을 버려라 버려라 하고 몇 번 주의를 준 다음에 칼을 안 버리니까 총을 쏴서 사살을 해버린 그런 경우를 신문에서 봤습니다. 근데 진짜 그 티네이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죽여야 했을까? 그냥 다리 같은 데 쏴가지고 혹은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그 경찰은 정당방위로 물론 풀려났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경찰이 경고를 했는데 무기라든지 지시를 안 따를 때는 총을 쏴도 된다는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경찰에 느끼는 제 나름대로의 편견은 총 쏘기를 엄청 좋아한다. 그렇지만 이렇게 도둑놈 잡는 거나 이런 이 민생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진짜
제가 봤을 때는 빵점입니다. 빵점이고요. 또 하나 잘하는 거는 이게 주차 위반, 이것도 폴리스의 업무입니다. 주차 위반. 그 다음에 이 교통 위반 이런 것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아주 그냥 진짜 어디엔가 숨어 있어서 숨어 있다 잡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. 그래서 참 이 토론토 경찰과 한국 경찰의 차이점. 한국 경찰은 그런 것들 감시 카메라나 보고 여기서 뉴스를 봤을 때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진짜 여기는 그래서 저도 집에 이제 감시 카메라를 3대나 설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드라이브에 한 대, 현관 입구에 한 대, 뒷마당에 한 대 설치를 했지만은 그냥 피스 오브 마인드 같아요. 실제로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그 비디오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외국 생활하면서 몇 가지 한국이 그립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. 사실 한국 경찰의 그 체포력, 그거는 되게 부러운 것 같습니다. 여기 살면서 뭐 제가 그런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당하고 그랬는데요. 전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곧 연결해서 그 제가 당한 그 저희 집에 도둑놈이 들어오는 장면의 실제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.